사실 우리 2023년 모멘텀은 조금만 이따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올해 있었던 얘기 중에 앞서서 말씀하신 중국의 위드 코로나 집중적으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일본처럼 할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검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단키트주가 잘 갈 거다. 근데 요즘 약국에 가면 감기약이 그렇게 없대요, 선생님. 콜대원 사재기 할 거다 해서 우리가 또 이 부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진단키트 또 뭐가 갈까요? 그러니까 해열제. 해열제? 그게 콜대원, 대원제야. 그런 쪽이 계속 움직일 것 같고 또 중국 관광객이 오면은 진짜 사재기 많을 것 같아. 어느 쪽으로요? 근데 선생님 중국 다. 관광객들이 빗장을 풀었다고 해도 가기 싫어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언뜻 봤는데. 그런데도 중국 가고 사람들이. 싶어하는 사람 그 인구수 쪽수를 보자. 그치. 인구수 쪽수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가고 싶어서 한 사람도 한 20-30%인데도 그게 카지노 일일 관광객 그 이용자 수 10,000명, 20,000명 돼. 제주. 그러니까 요새 같은 장에서도 굳건하게 그나마 하나투어라든지 호텔신라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이 다른 건 박살나는데 그래도 우상향 이런 상태가 왜 나오겠냐. 사실 이제 연말장에서 우리가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뭐 배당주, 몸에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고 연말에 아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만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이게 정말 2022년 이제 말에서부터 2023년 초까지 그래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위드 코로나죠. 위드 코로나죠. 사실 우리가 게임주는 별로다라고 하셨는데 넷마블이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제 파노, 게임주, 그치. 파노 이런 건 열어주고 음. 더 갈까요 게임주? 난 근데 게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오를 때 팔고 나오십시오라는 기회를 주는 거다. 나올 수 있는. 들어온 줄 오를 때 팔듯이. 지속 가능성 에너지가 나는 오히려 리오프닝 좀 팔아갖고 밑에 조정할 때 오히려 그거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그건 어떨까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중에 소비를 막 줄이고 밖에 나갈 데가 없어서 우리도 그렇지만 옷을 안 샀잖아요. 우리만 이제 옷 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이제 나가면은 옷을 사줄 테니까 우리나라에도 와서 그 의류 관련주는 어때요? 글쎄 의류는 나는 약할까요? 약할 것 같아. 이제 한파니까 패딩도 좀 잘 팔리고. 의류는 그래도 좀 그렇게 끌어당겨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예를 들어서 여행이나 이렇게 카지노 같이 이렇게 쫙 땡기는 에너지가 거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와서 주로 쇼핑을 하는 거니까 패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약, 그럴 것 같아. 먹거리. 그러니까 나 중국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을 놓을 때 부유한 사람으로 생각하자고. 부유한 쪽.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은 갖다 중국 음식보다 K자 붙은 거라든지 그 일본 쪽이라든지 미국 쪽 거기 거를 더 모아서 살라고 그럴 거야 사재기. 그런데 음식을 뭐든지 그쵸. 모든 생필품이라든지 그런데 미국도 더 세게 나가고 일본도 세게 나가면 우리는 약간 느슨하다면 다 일로 몰리겠지 또. 그리고 갖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느 지역만 열어 국제공항을 그러면 반대로 그럼 차 빌려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사람들이 뭐 안 가겠어? 그쵸.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들. 그래서 요번에 15,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빠진 K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한다든지 카지노 다음에 그 다음에 렌터카 이런 것들.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될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 트랙으로 가자. 공포하고 소비 증가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공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백신, 제약, 뭐 먹거리. 그 다음에 소비는 면세점, 뭐 이런 쪽 라인들, 카지노, 돈 쓰고 이런 게.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도 층을 나누자고. 안 가는 사람은 안 올 거야. 비슷하고 와. 그쵸. 그런데 오는 게 갖다 얘기해서 오는 사람들 아주 럭셔리하게 갈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거. 그러니까 호텔. 그 사람들이 몇백만만 와도. 그쵸.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 관광을 좀 푼다. 뭐 외국에 나갈 수 있다 했을 때 먼저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일본도 이제 먼저 여유 있고 뭐 이제 쇼핑할 뭐 내가 정말 여행 욕구가 강하다 했던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가면 도쿄 가면 한국 사람 반이라고 그러잖아. 중국 애들 중에 잘 사는 애들 중에도 분노의 여행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거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카지노 한 번 더 가요? 이제 조금 주춤한데 또 갈 것 같아. 그럼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약간 일본 색깔. GKL GKL도 뭐 GKL 그러니까 얘네들이 18,000원 9,000원에서 잘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열렸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모멘텀이 되어 그러면 17,000원 정도까지 누르면 그러니까 그 2,000원이 중요한 것 같아. GKL 그 다음에 우리가 롯데관광에서 15,000원에 좀 팔으라고 그랬어. 네. 거기서 13,000원 오면 다시 껴넣어. 그 정도 그런 얘도 투트랙 그러니까 갖다리에서 또 봉쇄하겠다 또 규제하겠다 강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10%는 흔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20%라면 이건 망가지는 거고. 근데 20%를 안 흔들 것 같아. 선생님 우리 항공주는 어때요? 일단 타고 오니까 항공주는 상관없는 것 같아. 상관없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하지 말라고 그런 게 그건 빌려다가 롱쇼대에서 때려야 되는 물량 빌려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나 저가 지네요? 저가 항공들이 그나마 에너지가 나오는 게. 그런데 나는 아시아나항공에나 할래 항공주는 하나투어하고. 왜요? 저가주가 오히려 시세가 나와주는데 아시아나항공만 본다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격대하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진짜 허가가 되면 이제 중요한 데 이제 몇 개 남았거든. 그러면은 나쁜 게 갈 것 같아. 그동안 악재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 하나보다도 리오프닝 플러스 악재 해소로 지금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었고 좀 많이 눌렸던 그런 부분 교집합이 최대한 많은 종목들을 찾는 게 선생님의 포인트인 것 같다. 지금은 교집합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교집합이 많아. 그리고 테마장이니까 지속 가능성. 그리고 뻥이 커야 돼. 꿈이 커야 돼. 뻥카를 찾아야 돼. 아니 그냥 이건 진짜 정말 많이 갈 것 같아. 한미글로벌 같이. 실제는 요만한데 이런 에너지가 나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도 순차적인 선도주가 막 나와야 돼. 그런 선생님이 우리가 2022년 정리를 얼추 좀 해왔으니까 뻥을 줄 수 있는 2023년 뻥튀기 종목 뭐가 있을까요? 나는 5G. 5G 그 CES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고 이번에 1월 3일인가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1월 5일인가? 그러니까 거의 연초에 딱 있어요. 그게 가장 모멘텀이 되어줄 거고 거기서 이제 삼성이 또 가니까 여기서 그리고 요번에 코콤이 급등하는 거 보고 이렇게 떨어져 팍 치고 나가는 게 저가가 테마주 중에 나쁜 연골고리 종목들이 먼저 가. 나쁜 거. 나쁜 연결고리라는 건 어떤? 질이 나쁜 종목, 싼 거. 저가주. 그리고 이미 우량주인 것들은 올라놓고 별로 못 가고 쉬어.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들이 들어봤던 종목들은 이제 조금 무겁죠. 그래서 RHLC 뭐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세스에서 삼성전자의 뭘 얘기하나? 메가딜 진짜 좀 나오나? 메가딜, 빅딜을 넘어서 그놈의 메가딜 좀 해주세요. 그게 나오나 볼래? 우리가 선생님 지난주에 삼성이 선정한 미래 먹거리 7가지 또 다뤄봤고 제가 또 영상에다 첨부해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또 6G가 있었고 통신주 잘 갈 거다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5G 관련해서 6G가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갈까요? 좀 눌렸다 움직일까요? 아니 계속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네옴이든 동수 빅데이터 동수 서산이든 그 다음에 또 전 세계가 지금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인프라를 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간단히 얘기해서 자율자동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5G, 6G가 먼저 깔려야 돼. 그렇죠. 자율주행 되려면 통신망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자율주행은 나는 안 된다고 봐. 그럼 통신망이 이 구간부터 요 구간은 요거 놓고 가도 되는 구역별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 그 지역의 통신망 이 인프라. 되어 있는 데만. 그런 개념을 찾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각 기업마다 지금
스마트 빌딩 그 갖다 네이버 그거 말씀하신 거? 네이버 그것도 안에서는 자체 통신 인프라 간단히 얘기해서 그 로봇과 사람과 이게 다 연결되고 이해되고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플러스 뒤에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2023년 상반기 주도주인데 그게 삼성 7가지에 다 들어가 거기에. 그러니까 그쪽을 근데 그게 대형주 게임이 아니야. 중소형주 게임. 거기에 이제 각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뭘 납품을 한다거나 이런 모멘텀 들이겠죠. 그럼 대형주가 아닌 그 종목들을 발굴하려면 너무 일찍 발굴을 해도 기다리기 답답하고 또 이미 올라간 걸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타이밍 안 맞추고 싼 거 할래. 쌍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밀집돼 있는 거. 밀집되어 있는 거. 그냥 이거를 기다리면 되는데 괜히 올라갔다가 꺾이는 것들은 매매 스킬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그게 이탈되고 딴 거 가면 오히려 더 힘들어서 나는 그런 테마를 좋아하시고 이런 거를 연결고리 하면은 그 7가지 섹터 중에 한두 개를 해갖고 그 펀드 나름대로 나의 테마 종목 포트폴리오 해갖고 트레이딩 하는데 싸게 사야 돼 일단. 그 위치가. 알겠습니다. 요새는 비싸게 따라가고 항상 짱돌 맞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냥 주가를 딱 봤을 때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본전 왔는데 팔았어. 어디 더 가면 어떡하냐? 이래서 너 뭐 갖고 있는데? 농심! 이러더라고요. 근데 농심이 한참 우리 그때 얘기했을 때 이제 농심 오리온 얘기하다가 좀 빠졌다가 이번에 좀 올라와가지고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얘 한계하고 팔았는데 움직임 좋으니까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이런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농심 오리온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농심은 어디까지 갈까요? 모르지. 이제 근데 이제 35만 원대에서는 우리는 다 팔자는 쪽으로 갔고. 지금 34만 원 얼마 정도 됐죠? 그 27만 원대 치떠신 분들 그거 기다리면 오는데 그지? 근데 또 시장이 불안하고 또 너무 안 가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답답하시면 그때 그러면 현대건설 기계나 그때 저 방산이나 일로 가세요 반. 가신 분은 괜찮았고 안 가신 분 끝까지 참고 계신 분은 요번에 메일 왔는데 34만 5만 원에 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또 와갖고 그래서 오히려 박수 보냈어요. 잘 파셨어. 수익 내시고 파셨으면. 그래갖고 그거를 또 뭐로 가려면 지금 농심 27만 원대 비슷한 LG 이노텍. LG 이노텍 우리 지난주에 무슨 눈으로 보는 센서 관련해서 LG 이노텍 얘기했었죠? LG 이노텍이 지금 엔솔, LG 이노텍, 그 애플과 무산 뭐 여러 가지 해갖고 27만에서 25만까지 계속 빠져. 응? 그러면 이거 농심 27만 원대 사는 거와 비슷해. 그리고 6개월만 주무세요. 그러면 32, 3만 원이 일단 거기서 또 의사결정하는 거야. 거기서 끝날 건지 더 갈 건지. 근데 선생님 대형주는 안 가는 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그 박스는 거지. 그 정도 박스는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2차 전지주 얘기 좀 해볼까요? 2차 전지주가 2022년도에 엄청 화랑하면서 어떻게 나 이거 타야 되는데 막 빠지니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못 사고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어쨌든 꿈이잖아요. 미래잖아요. 가긴 갈 거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엔솔이 온 것 같아. 위치가 42만 원, 45만 원 사이.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 기아차가 더 안 빠져야 돼. 테슬라가 안 빠져야 돼. 애플이 안 빠져야 돼. 그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완성차 그 회사들이 안 빠져야 돼. 그렇죠. 이게 진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안 나오면 어쨌든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 공장이 자꾸 폐쇄되고 위드 코로나에서 문제가 되면 또 안 돼. 그거 예측 불가능해. 진행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3월 달까지는 그냥 빠지는 것만 맞추고 대반등폭은 약할 것 같고 3월 달 되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오히려 펫배터리하고 장비 주더라.
2차 전지 장비주도? 아, 그게 먼저. 왜냐면 이제 공장을 지어야 져야 되니까. 되니까. 그 인플레 감축 법안. 그거에 대한 속도 어디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인플레 감축 법안 관련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희망 섞어서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라가 그거를 하고 거기서 입안이 됐어. 그럼 사실 그거 고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기대하지 마. 그러니까 그걸 아니,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거지.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메이드 인 사우디보다 10배 더 간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지금 이런 걸 다 박살내고 있잖아. 안 바꿔. 더 심해지면 짓지. 그러려면 그걸 푸는 건 어때? 공장 져서 그걸 푸는 수밖에 그 없어. 조건에 맞춰가지고 어. 조율을 좀 할 수 있는 거면 모를까. 그런데 그 속도가 빨라도 2024년 후반이나 2025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답답하니까 현대나 기아가 지금 머리 쓰는 게 멕시코를 이용하려고 그래. 거의 나프타. 거기. 그래서 그 속도는 나올 것 같긴 해. 선생님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될까요? 박스. 지금 뭐 환율도 사실 수출해서 이거 먹고 사는 기업에 전에도 한번 잠시 얘기했잖아. 이제 미국 들어보다 러시아가 시장이 열리면 현대기아 간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기대 안 한다. 계속 두들겨 패는데 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주도 짚어봤고 환율 얘기 좀 해볼까요, 선생님? 환율이 이제 2022년도에 1,400원까지 가고 그때 제 친구들이 조금 더 올라갈 거야 안 팔아 했는데 그때 팔 걸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송 제가 또 우리 방송에서 제일 잘한 거 1,400원대 무조건 미국 주식 달러 맞아. 팔아갖고 1,400원에 팔아라 1,200원까지 올 텐데. 그죠? 사실 내심 그 생각했잖아요. 아니 지금 시장 이렇게 불안하고 킹달러라고 그러는데 환율 더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선생님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1,200원까지 올까 해서 아이고 선생님 그게 오겠습니까 했는데 저는 왔잖아. 왔어요. 근데 주가도 박살났잖아. 맞아. 그거 거기서 빼고 왔으면 물론 우리 우리가 시장도 와서 박살 났는데 그거보다 그리고 그때는 환율이 어쨌든 어. 높아져 있으니까 환차익이 조금 그치. 나가지고 1달러당 손해가 조금, 1,400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오는 분은 손절하고 1,200원. 환차손 골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가장 그런 데 있어. 코인의 서망에 미국 가서 서학투자방에 부동산이 엉클했어. 슬프다. 아니 슬플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거야. 오호 통제라. 막 진짜. 그런 내 후배가 있어. 증권사 차장급이나 되는데 그 세 가지 파도가 다 왔다고. 선배님, 저는 여기서 살아남으면 저는 크게 될 겁니다라고 무한긍정을 지금 이렇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맞아. 근데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세 개를 다 겪으시는 분들도 물론 정말 계실 거고 하나라도 안 걸쳐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지금 미국 얼마나 유행이었어. 저한테도 어떤 분이 한국 주식 왜요? 미국 주식 해야지. 그냥 슈퍼. 그러니까 거기서 엮였던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웬만한 우리 제가 가장 다행스러운 게 60대 70대는 그 구자특이도 미국이야 뭐 이래. 우리 거나 이런 분들은 안 다치셨어. 미국은 안 좀 갔어. 젊은 분들이 또 미국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냥 달러나 사셨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기는 언제 팔아? 그래서 1,400원 팔아요. 2,000원 간다는데 믿지 마시고 팔아요. 그래. 다행이네요. 그럼 선생님 이제 2023년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냥 2023년 1,200원에서 1,300원 놀다가 한 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지. 왜? 무슨 불안 금리를 한 번 더 하는 상황이 나오네. 5%가 넘어가는 진짜 상황이 나오면 그럼 한 번 더 1,350원까지 갈 수 있어.
1,400은 그래도 안 갈 거다. 되나?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에 방송에서 킹달러가 죽고 다른 나라들의 달러들이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금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킹달러가 조금 더 줄고 다른 통화들의 힘이 세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지. 여전히? 위엔화 시장도 커지고 루블 뭐 다른 그러니까 킹달러 부분은 나는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든 정부 뒤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각 나라마다 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두들겨 패는 게 이렇게 해야 강달러가 그나마 유지된다. 어? 그쵸, 뭐 군사력 뭐 이런 것도 어. 잠깐 뭐 세계 경찰 이런 것도 다 놔버렸으니까 어. 자기네들이 그러면 열심히 이제 떼기려면 얘네들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이란, 대만, 아, 우리나라. 대만의 불확실성이 좀 2023년도에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그냥 또 미국의 불안하잖아. 원하는 바야. 아, 근데 중국 절대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중국을 이해할 때는 걔네들 만만디. 2050년까지는 가만히 있을 거야. 2050년이요? 아직도 20년간 그거 말로만 뭐 하고 그냥 옆에 비행기 띄우고 오히려 중국의 전략은 정부를 바꿔버리는 거야. 대만 정부를 어. 우호적인 어. 돈을 넣어가지고 어, 돈을 어떤 매겨가지고 방법이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어떤 편이야 어떤 거든 그리고 이해를 중국으로 계속 꼬시는 거야. 그래서 내 이해가 중국이 막혀갖고 중국에 돈이 끊겨. 그러면 사상보단 돈에 찝게끔 만드는 금전 전략을 한 20년 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 안 드니? 시진핑 무서운 게 모태통은 뭐야? 중국 공산당을 창건을 하신 분이야. 등소평은 뭐야? 경제 부흥을 시키신 분이야. 시진핑은 황제가 된 분이지. 통일을 이뤘습니다. 아, 하나의 중국? 그 브랜드 할 때까지 그럼 통일할 때까지 계속 집권하고 싶을 거라고. 그럼 통일 늦게 할 거야. 내가 20년 더 해먹어. 뭐야 지금? 아, 10년 더 해먹는 거지 뭐. 그러네. 통일을 우리 옛날에 뭐 광개토대왕의 업적 뭐 하면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 뭐 한강 이남까지 막 확장 이런 거 하나씩 하듯이 자기도 그렇지. 그뭐 자기는- 통일을 끝나면 자기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섭다. 무섭지. 권력의 시각으로 보자고. 무섭다. 그럼 그러니까- 선생님 TSMC 음. 계속해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도체 사업 그래서 부분에. TSMC 자체는 분산을 해야 돼. 미국도 가고 일본도 하고 글로벌로 만들어야 저게 무슨 때 그쵸. 그 전략 10년에서 20년 간다고. TSMC도 통일 구조에서 보자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대만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또 리스크가 커지고 뭐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장기적인 리스크인 거네요. 그렇지. 그 틈새를 삼성전자가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삼성이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힘드니까 이제 그래서 통신이나 이런 쪽으로 그치. 좀더 그래서 뻗어나가려고 통신, 하는 거고. 5G, 모빌리티 이쪽을 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CES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쓴 게 미국의 갖다 해서 M&A를 하나. 통신주 연결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5G를 계속 들여다보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어.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님의 머릿속. 머릿속. 어. 그의 머릿속엔 반도체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내용자를 거기서 풀어야 되고 스마트 시티 인프라 플랫폼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IoT. 그러면 거기다가 통신도 팔아먹고 건설도 팔아먹고 이럴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가전 매출 힘들어. D램은 그냥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그 다음에 5G 모빌리티. 근데 로봇은 매출이 잘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나마 풀어가는 게 나는 통신 시장의 재편. 그래서 방송 서비스 우리가 말했던 통신하는 게 그냥 방송 그것만 보지 말고 빅데이터 센터를 봐. 빅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센터. 그러면 간단히 예를 들어서
파이어를 자꾸 거기에 뭐 또 국가 화이? 못 쓰게 하는 부분을 응. 우리가 자꾸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어.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사우디든 뭐든 나는 네옴시티가 그 빈살만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도 봐야 돼. 그럼 그쵸. 중국 오니만 할 수도 없어. 그치. 지금 너 보면 중국에 가서 중국이 다 할 거다. 절대 그럼 7대 3은 반드시 30%는 우리나라 거를 써서 봐 여기도 하잖아. 그거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더만요.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 뭐 디즈니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 그치. 어. 그렇게 분산시켜서 이권을 끌어들일 거라고. 그거를 치고 들어. 그러면 600조에 30%면 얼마야?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그거 다 따오면 우리는 국군이 아주 그냥 난리치는 거지. 그것도 못 따올 것 같으니까 난 10%만 따오라고 그러거든. 그게 4, 50조야. 그것만이라도 우리 3년 산다. 우리 3년 살아. 우리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갖다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갑질하더라도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다른 부수적인 갖다 예를 들어가면 거기서 또 뭔가 사업 기회가 보이겠죠. 아니 그러면서 K 컨텐츠 팔아먹고 그치. 다른 미디어 거 센터 먹어서 뭐 거기다 다 더 하는 넣고. 거, 그치. 아니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여행인가 그 기안84랑 뭐 이시안이랑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 그냥 남미 쪽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애들도 BTS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문화의 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넣고 팔고 해야 우리가 그치. 모멘텀이 되고 주가 빵빵 올라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 걸 꽂아야만 살아. 꽂아야 산다. 오 좋은데? 꽂아야 산다. 나 혼자 산다 와이프를 아니라 꽂아야 돼. 꽂아야 산다. 꽂아야 돼. 뻥카가 있어야 살고 꽂아야 우리 약간 사적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에 봐도 요약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사우디 네온 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좀 오히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두루두루 2023년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시나요?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 개묘년. 나는 전체 몰라. 1사분기만 볼래.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테마장. 돈이 좀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지지선이 붕괴가 돼가지고 테마장 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서 짧게 끊고 수익을 실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소형 그리고 박스 지수는 박스. 그럼 테마는 어느 쪽에서 테마가 일까요? 처음 얘기했잖아. 선거, 5G, 사재기, 리오프닝. 선생님 근데 항상 정부가 연초에 우리 이런 쪽으로 국정 방향을 할 겁니다. 돈 여기다 예산 낼 겁니다. 그거 보면서 그 물줄기대로 투자하는 그치. 것도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팔로도맨의 오세훈 지역. 그러면 특수관서 동아지질 분명히 한번 크게 해먹을 거라고. 그런 것들만 추적하는 거야. 어느 게 먼저 올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매일 관리창에다 넣고 수급이 들어오는 날. 오늘 이런 거지. CS 시푸드가 들어온 거야. 올려놓고 믿고 CJ 시푸드? 이제 먹거리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팔았다 샀어. 다음에 매그 끌어다 딱 칠 때 진짜 그게 더 큰 거야.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거지. 그냥 저혈당으로 내는 거는 냅둬. 추가 매수도 하지 마. 어디까지 첫 빠질지 모르겠어. 20, 30% 첫 번째 파동 이런 게 흘러내면 반드시 바로 안 가. 꼬리 달려. 꼬리 달리고 그때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아. 그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댓글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그것만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딱 오늘 방송하기 전에 어떤 글이 딱 올라와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프레디님 무국쌤 주말을 기다리면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올해 손해가 너무 커서 새해 무엇으로 극복할지 고민 중이에요. 테슬라와 일진아이솔루스 중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여쭤봅니다. 한 종목 추천한다면 무슨 종목이 될까요? 이제 일진아이솔루스가 또 수소니까 우리가 수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타임 맞추지 마시고 반반 하세요. 반반? 뭐 거기서 왜 뽑기를 해? 선생님 수소가 딱히 2022년도에 없었으니까 2023년도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호텔신라나 이런 거를 일진다이아나 일진하이솔루스를 내렸잖아. 그러니까 사막에 골짜기 빠져 있는 거를
하나 이렇게 계속 위에 있는 거를 아랫돌 메꿔 갖고 기다리는 전략. 그런데 수소 인프라도 2023년에서 건설하고 비슷해. 근데 수소는 선생님 법안이 통과가 되고 뭔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딱 한 호흡으로 볼래. 2025년까지 건설하고 마찬가지라는 말씀이 그거구나. 수소. 그리고 그게 음. 갖다 해서 우리나라 6대 그룹의 부생수소라는 단어가 법에서 사우디도 연결돼 있어. 우리가 수소 연맹 출범했다 이 얘기를 엄청 대대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출범만 하고 뭐가 없네요. 뭐가 없는 게 그쪽에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안 들어오는 거야. 파이프라인? 어떤 파이프라인? 돈? 아니, 아니면 사업? 정치적인 정권 교체가 총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안이나 이런 부분, 지원 이런 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몸통 받기 어렵다. 희소식은 하나 있어. 어떤 거죠? 장군이 바뀌었습니다. 장군? 연기금 CIO가 바뀌었습니다. 아, 연기금.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칼을 후드리신 분이 잡았어.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 그래서 이제 원전 에너지가 확 들어올 것도 옛날에는 정부가 발해서 개하면 그거 때리기 바빴거든. 반대하기. 오히려. 근데 이제는 부응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수소 관련된 섹터도 이제 2023년도엔 좀 기대를 하면서 아니 내가 여러분들 그냥 에코프로 BM 아시죠? 2018년도에 지금 일진하이소스가 그 종목 같아요. 그리고 2025년까지 잘하면 어떤 거는 3배, 5배, 심지어 10배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매매하다 보면 그런 필이 오거든. 옛날에 시젠 2만 원대 내가 10만 원 간다고 떠들었거든. 그 실제는 20몇만 원 걸렸어. 4, 5천 원짜리 그 랩지노미스 그 시대가 한번 오듯이 요번에 수소 인프라도 큰 게임이야. 이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거든. 원전 수소 인프라 이게 또 정부의 R이 꽂혀야 되는 거야. 정부의 R? 재정 지출. 그러면 그거에 정권 교체는 언제? 국회의원 선거만 총선이지 뭐. 그 싸움이 내년부터 하는데 이제 차곡차곡 밑에 단의 그 실무자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좀 지켜보면서 그래서 국민연금 CIO가 바뀌었다는 게 나는 가장 연말에서의 가장 큰 호재라고 난 봅니다. 연말 이제 연초 개묘년. 사실 우리가 이제 2022년 시작할 때 유난히 좀 불도 많이 나고 이런 재난 재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2023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 그러면 생각으로. 이것도 주역적 사고로 뭐냐 개면연이 토끼 검은 뭐, 토끼. 검은 토끼. 색깔은 검은색이지. 검은색은 갖다 해서 블랙 검은색은 시크. 제가 그 검은색 입고 왔어요. 나쁜 걸 쫙 빨고 빨아. 그냥 묻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연말 가야지 뭐. 토끼는 뛸 때 선생님 깡총깡총 튀잖아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 종목도 깡총을. 그 잘 타야 돼. 잘 타야 돼. 그리고 이제 토끼가 딱 뛸 때 보면 이제 다리를 많이 이렇게 움츠리면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종목들이 크게 휘오르길 바라며. 참. 여러분 방송 경력이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움츠려야 높이 뛰는 이 종목들 보시려면 이 시선을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선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 방송을 잘 보고 반드시 연말연초에 읽어보십시오. 거버넌스 내년도 우리 뺐다. 거버넌스가 그 깡총 그 산을 만드는데 주축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팔아갖고 왜 롯데정보통신이나 롯데지주로 들어가라. 우리가 호텔신라 삼성생명이다 했듯이 왜 들어가라. 이것도 거버넌스. 거버넌스. 선생님 롯데케미칼 유상증자 관련해서 말씀 살짝 해주세요. 그럼 받아야지 뭐. 받아야 되죠. 그거 뭐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증권사에다가 확인해 그쵸. 보시면 상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단가 낮추는 거. 기다리세요. 그거는
들어왔습니다 하고 3개월 지나서 물량 들어왔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삽니다. 롯데그룹의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주식을 보기 위한 방법, 생각을 바꿔야 주식이 보인다.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서점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2023년이에요. 여러분들께 힘을 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2023년은 제가 이 40년 쌓아온 경력 직관으로 금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선생님 이게 2023년 1월 1일에 나가니까 작년. 작년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탈 붕괴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긍정적 사고로 적극적으로 싸워서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이라서 토끼털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이렇게. 마우라라고 힘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또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2023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